안녕하세요. 소신 있는 투자 채널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다들 대비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윗지방은 태풍을 크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남부지방은 워낙 좀 태풍이 무서우니까요.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두 번째 기업으로 TNL을 발표했는데 그때 매출을 좀 세분화한 것들하고 수주 잔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뭐 누구나 어렵죠. 다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그냥 어, 제 그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각자 자기 소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제 개인 의견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TNL의 매출을 세분화해서 좀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최근 반기 보고서인데요. 22년 여기 이제 매출 수주 상황 탭으로 가시게 되면 회사마다 조금 스타일은 좀 다른데 이렇게 자기 회사의 매출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내수하고 수출을 보통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세분화해서 어느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어, 보통은 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내에 이런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걸 이제 보통은 다 노가다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노가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각 제품별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시계열화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 눈은 그래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꼭 그 그래프까지는 아직 그려놓진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 그 기업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는 보시면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는 이제 요 수출에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지금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제가 지난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수출 물량으로 나가게 되었고 여기 16억 분량으로 어, 매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0년 이 TNL 회사의 IR 자료를 봤었을 때 세 가지 성장성 있는 신제품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 니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게 좀 현실화가 이제 되고 있고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면을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려보고 이제 이거를 계속 큐를 늘리는 방향으로 또 가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 뭐, 만약에 저라면 이제 뭐 아마존에 이게 이 제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뭐 평을 좀 본다든지 순위가 변동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이를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주잔고를 가볼게요. 수주잔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또 그것도 노가다를 해서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최근에 이 보고서 양식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 왼쪽에 목차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똑같이 여기 사업의 내용에 매출 및 수주 상황에 보면 밑에 이제 처음에 매출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나오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주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까지 또는 뭐 현재까지 수주 받은 게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반도체 장비회사, 뭐 OLED 장비회사 이런 제조업을, 수주 기반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수주 잔고가 사실은 매출을 선행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고서 나왔을 때 이 수주 잔고만 보고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TNL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기업이에요. 이게 뭐 월별, 납기를 월별로까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수주 잔고를. 뭐 보통은 그냥 뭐 현재까지 얼마까지 수주를 했고 총액이 얼마고 기납품액이 얼마고 잔고만 얼마입니다. 보통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적는 회사가 많아요. 이 자체가 기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TN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적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미래 매출이랑 조금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져보면 TNL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국내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총합이 여기 이제 해외 뭐 제가 창상 피복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하여튼 이런 걸 다 합쳐서 해보면 실제 매출 총합이 수주잔고 총합이 2022년 EQ 기준으로 이렇게 156억이었다가 지금 이제 119억으로 이번 2분기 반기 보고서 때 3분기 께 나왔는데 3분기 께 그렇게 2분기보다는 증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각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IR 담당자분께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는 뭐 스팟성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잔고에는 잡히지 않지만 좀 스팟성으로 들어오는 매출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 대비 매출이 항상 잘 나와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때 비교해보면 뭐 137억이었지만 실제로는 뭐 223억이 나온다든지 여튼 이거 간의 아마 차이가 스팟성 어, 주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광고를 조금 보다 보면 이 9월 달이나 이게 지금은 이제 EQ니까 6월 달에 나온 자료니까 9월 달에 있는 것들이 조금 모자른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가끔 보면 특히 EQ에도 보면은 4월 5일 대비 6월 달이 많이 좀 작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해외 창상 피복제를 보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IR 담당자분도 EQ보다는 작진 않을 것 같고 뭐 거의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뭐 예상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 창상 피복제에 대한 수주 잔고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이거는 월별로 그려본 거고 월별로는 좀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려보면 이제 확실히 지난 분기 잔고가 좋았죠. 요거.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 추세에다가 올해 1Q에 좀 안 좋았고 뭐 그래도 뭐 1Q도 뭐 YOY로는 성장이었고 여기가 이제 조금 비슷하고 뭐 4Q에 좋아지면 또 좋긴 한데 이거는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긍정적인 면은 마이크로 니들이 추가됐고 이거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이 이게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 항목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포함된 건지는 생각해보니까 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피곤한 게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실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한 달에 세 번씩 11일, 21일, 매달 말일 매달 그 첫 1일, 다음 달 1일 이렇게 세 번 잠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달에 대한 최종 확정 데이터는 그 다음 달 15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루트로닉도 그랬었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TNL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출 이걸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수출입 통계를 보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트레스 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요 수출입 실적이 아니고 잘못 나왔다. 무역 통계 이게 조금 느리네요. 갑자기 컴퓨터가 잠시만요. 여기 이제 수출입 통계에서 상세 조회를 가보시면 이건 이제 확정 데이터에 대한 조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 2개, 3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개로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품목별이랑 그 다음에 국내 지역 이렇게 보통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 투자하는 회사의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수출이 잡히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보고 추가로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얘네들이 그러면 어느 나라로 수출했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수출 그 위치까지 지정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선은 간단하게 이 성질이랑 품목이랑 국내 지역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품목으로 하면 제가 이거를 그 수출 코드를 복사를 해놨는데 항상 피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거든요. 3005, 904, 000 이렇게 이제 선택 적용을 직접 입력 추가해서 선택 적용을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NL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성에 있어요. 안성? 안산이었나? 안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를 하면 이제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 품목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그 습윤 밴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눌러서 보면 월별로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월별로 지금 8월 15일자로 7월 달 확정 데이터가 나왔을 때니까 이게 7월 달 확정 데이터. 를 보면 이렇게 이제 456 EQ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이제 4월이랑 거의 조금 더 잘 나왔고 5월, 6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노가다를 통해서 정리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정리를 제가 이거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정 데이터가 제가 이제 9월 4일이니까 이제 8월 달께 나왔을 텐데 이제 그걸 보는 방법은 여기 수출입 통계 잠정치 조회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HS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좀 짧은 시기열로 투자를 할 때 이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게 뭐 틀렸다기보다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얼마나 긴 시계열로 보는 투자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수출입 데이터의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 10일마다의 잠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막판에 밀어내기도 있고 해가지고 잠정키는 또 굉장히 변동성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내 투자에 이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출 실적이 이제 8월 달께 이제 9월 15일 날 나올 테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환율을 1,300원으로 봤었을 때 수출 실적을 제가 쿼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실제 매출의 그 해외의 그 창상 그 매출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당연히 이제 단기 보고서랑 같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추이를 좀 미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제 수주잔고랑 수주실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 또 하나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이 회사를 그러면 멀티플을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다들 생각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로써 멀티플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회사 자체가 ODM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멀티플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국내는 좀 과점하고 있는 사업자고 해외에서도 그 수출을 하는데 해외 그 판매를 하는 그 업체와의 관계가 약간 그 판매하는 업체가 갑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수주했던 그 공시 같은 걸 보면 뭐 최소 계약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보다도 너희들이 팔지를 못하면 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계약상을 보면 굉장히 좀 동등한 입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회사하고 동등한 입장이라고 봤을 때 아마존에서 1등을 하는 소비재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막 35%씩 나오는 회사가 사실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35%라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수치고, 그다음에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회사여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캐펙스가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몇 배를 줘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피어 밸류 같은 경우는 사실 뭐랑 피어 밸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레포트 보면 뭐 피부 미용기기 업체랑 비교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성장성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올해는 확실히 성장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팩트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더 미래에 내년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멀티플을 줘야 되니까 사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끌어와서 이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현재 지금 시총이 2,700억 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발표 기업을 정할 때는 좀 조정받고 있는 기업들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뭐 지금 주가 고점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발표를 해서 뭐 그 하방이 열린 기업들을 제가 굳이 발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하방은 조금 그래도 닫혀 있고 상방이 좀 열려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찾아가지고 좀 안전한 기업들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성장성도 있고요.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계속 자기의 투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쪽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남의 계속 발표를 듣다 보면 거기에 조금 내 주관이 좀 없고 조금 휩쓸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고 계속 그 비판적으로 보면서 나의 뷰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장이 너무 어려운데 또 올해 작년 뭐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힘든 개인적으로 저도 한 해인데 좀 다 같이 이런 투자를 좀 오래 하실 분들은 깊게 같이 고민하고 또 미래에 큰 성공을 다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